보편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것들마다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내려주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뭐 많은 학자들이 이미 예견한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은 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네네, 그렇죠. 한 60, 70% 이상이 네네. 한 20, 30년 후에. 네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농경사회 그 처음에 미국이 1900년대 들어갈 때요. 그 1900년대 초반 아니 19세기 그 초반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 미국 사회의 농경 비율이 93%였거든요. 그냥 직업을 당신 직업이 뭐요라는 질문을 안 던졌다 그러잖아요. 다 농부니까. 다 농부니까 일부 귀족들과 정치인들만 예, 있을 뿐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에 조사를 하면은 제조업이 40에서 45%가 돼서 맞아요. 1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야. 예,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서비스업이 80%예요. 그렇죠. 80%고 농경 사회에 진입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 비율이 전체 한 2, 3% 정도거든요. 맞아요. 전체 맞아요. OECD 국가 예. 어디를 가든지. 예. 그러면 93%가 3% 된 거예요. 90%는 그 당시엔 다 없던 직업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려드렸지만 저도 지금 잘 모르는 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농경사회로부터 오기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좀 걸렸다면 네.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그런 게 일어날 거라는 거 네,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20년 네. 후에 정 교수는 뭐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는 뭔가를 하고 있겠죠. 예, 거기에다가 뭔가 알려주는 뭐 교육 관련된 걸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육 얘기 네. 마무리를 좀 합시다. 네네. 우리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곧 다가온다. 네. 그럼 지금의 우리 교육 시스템,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저 뭐 시험 공부해서 대학 가느라 정신 없고 네.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이 지식 전달 체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식 전달 체계의 효용성을 이미 다 했죠. 그러니까 되려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 쪽을 해줘야 되는데 네.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은 되려 어떻게 보면은 더 옛날 방식에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갖다가 파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철학하고 사색하고. 예, 사색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되게 중시되는 어. 거죠. 그러니까 외워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why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데 하고 이런 걸 발견하는 그런 능력. 이걸 하려면은 아는 게 종류가 많아져서 연결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저는 통섭적 인재라고 부릅니다. 이제 논리적인 판단하고 아름다움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문과, 이과 구분 이런 거 이제 없어지는. 그렇죠. 예, 그게 첫 번째고요. 학과 구분도 네.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협업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예.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재수 없는 친구랑 협업하고 싶은 사람 없죠. 인성이 되게 중요하죠. 인성. 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내 이야기를 전달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걸 이제 협업형 인재라고 부르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렇지.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해지죠. 예, 그래서 내 의견을 자꾸 표현하는 노력을 저는 중시해서 애들한테도 맨날 네가 아는 게 있으면 거기다 써가지고 올리는 걸 자꾸 하라고 저는 소셜 네, 사회에다가 네, 네.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시험 성적보다 네가 자라오면서 만들었던 수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것들을 친구들하고 연결해서 뭔가 더 발전시키고 이런 능력을 되게 중시해요. 이게 이제 또 두 번째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형 인재라고 표현하는데 네트워크. 이제 그 수많은 지식들을 중간중간에 연결시키고 어떻게 보면 허브가 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서 남한테 이제 감독하고 비슷한 거죠. 남한테 뭔가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가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비유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야구팀의 감독이 그 야구 선수보다 야구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못하죠. 옛날엔 잘했을지 예, 모르지만. 그럼 그 사람들 뭐 하냐?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를 판별할 줄 알고 못하는 애는 좀 이렇게 북돋아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잘하는 애는 자만하지 않게 하고 팀의 케미스트리라고 그러죠. 위화감을 깨뜨리지 않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조화를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카리스마가 있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따라가는 네. 뭐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통섭형, 협업형, 네. 네트워크형. 네네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교육이 좀 이상하죠. 대학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미래 인재의 정반대만 가르치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경쟁 사회로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요. 통섭하면 안 돼요. 네. 과목별로 다 따로따로 외워야 네네네. 되고 협업하면 안 돼요. 네. 친구보다 내가 1점이라도 더 따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네트워크 할 시간 없어요. 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 교육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A에서 B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에서 조금씩 이런 요소들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엔 교육이 먼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교육이 먼저 바뀐다는 말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럼 뭐가 먼저 바뀌어요? 사회가 먼저 바뀌죠. 세상이. 예, 세상이 먼저 좀 바뀐 다음에 세상의 변화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세상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받는 게 고등교육이 더 먼저 바뀌죠. 대학이나 이런 예, 데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일 먼저 바뀔 가능성이 높은 데가 고등교육기관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사다리처럼 쭈쭈쭈 내려오죠. 이제 중고등학교 바뀌고 정지훈 초등학교 바뀌고. 교수를 제가 처음 소개할 때 IT 디자인 융합 학부라고 네. 소개했는데 네, IT와 디자인을 융합하는 학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변화네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모바일 융합학과였거든요. 모바일 융합학과는, 기술을 이렇게 경영하고 연결해서 보거나 또는 기술을 정보를 이제 사회학하고 연결해서 보는 그런 옛날 경영대나 사회대 계열인데 약간 기술을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디자인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네. 그 과는 미대예요, 미대. 옛날 네. 그림 잘 그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체능이죠.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하는 과. 이건 공대죠. 옛날 공대거든요. 공대, 미대, 사회대, 경영대예요. 이 세 개 과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학부로 만들어낸 건데, 네.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서 요구를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맞아요.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는 거죠. 컴퓨터 회사에 있어도 디자인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디자인 회사에 있어도 컴퓨터를 알아야 되고. 네네. 근데 이제는 회사의 성격도 바뀌고 네네, 그렇죠. 이게 컴퓨터 회사인지 디자인 네네. 회사인지 헷갈리기가 많죠. 그런 네. 것들로 생기고. 네네. 아하.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안 변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변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학부들이 막 생기면 네네.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도 안 변할 달라지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명문대학교를 굳이 보내야 되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아니 앞으로 이제 명문대학도 그런 과들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과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기존 성적과 좀 다른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걸 요구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아마. 대학 안 가는 경우. 무용론을 펴는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예, 예. 되려 지금은 빠르게 실험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걸 되게 중시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까 예. 정지훈 교수께서 잠깐 쓴 표현인데 옛날식 교육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네네, 것처럼 네. 그냥 이렇게 서당에 모여서 네네. 인간이 무엇이냐, 철학한다는 건 네. 뭐냐,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건 뭐냐, 네. 뭐 이런 고민들 같이 나누는 그런 공부 좀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 10몇 살 되면 각자 세상에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그렇죠. 네. 벌써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형태로 학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기존의 학교들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그렇죠. 예. 다양성의 시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획일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획일한 시스템이 먹혔던 게 계급 사회가 돼 있으면 먹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맞아요. 것이 1등부터 이렇게 딱 돼 있고 평생 동안 그걸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등급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편입이 되고 나면 평생 알겠습니다. 동안 거기 산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 오늘 그 인공지능과 우리 미래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다루고 있는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얘기가 되죠. 철학, 윤리, 정치, 네. 어떤 사회적 합의의 분배 시스템, 네. 교육, 뭐 모든 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네네. 우리 정부는 이런 급격한 그런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알고는 예, 있다.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굉장히 좀 힘들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혁신적으로 이제 뭐 과감하게 할 것들은 좀 해줘야 되는데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 때 우리 사회 전반에 충격파가 굉장히 크게 갑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그러니까요. 예, 혼란이 발생을 하게 감당을 되고 못하죠. 감당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까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먼저 갖춰져 줘야 이게 좀 큰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불쌍한 사람이 적어져요. 불쌍하고 맞아요.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일단 좀 막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변화를 막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열어줘야 되는데 사회 안전망이 그래서 1순위로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 투자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 인공지능 개발하는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이 오픈소스로 풀어가지고 막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이 또는 기술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어떤 그런 양상들을 보면 여전히 옛날 제조업 시대랑 좀 비슷해요. 어디 한 군데 집중 투자해서. 그렇죠. 이 선택과 집중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시대가 아니고 풀어놔야 다양성의 시대예요. 다양성의 시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게 하고 한 사람당 주는 건 되려 적게 해가지고 좀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제조업은 좀 틀리잖아요. 중화학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돈을 끌어야 되고 예, 규제 예. 풀어줘야 되고 예.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속성으로 확 키울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성공을 많이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성공을 많이 네, 하다 네. 보니까 그 성공 방정식의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어서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한데 그거보다는 뭐 재원이나 이런 거 쓰는 거는 비슷한 규모로 하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많이 집어넣고 중점을 주는 건 좋은데 집행하는 방식만큼은 조금은 다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젊은 친구들 뭐 시니어들한테 많이 주기보다는 젊은 과학자들이 몇 년 동안 마음 알겠습니다. 놓고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부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야죠. 네네. 적응해야죠. 네. 달라져야 되죠. 생각도 네네.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일하는 행식도 또 바뀌어야 되고. 근데 이제 정부가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조금 더 앞에서 끌어주면 네네. 국민들이 좀 쉬워지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네네. 예. 어떻게 보자면 정부가 과거의 생각을 좀 접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지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일 여기 이 보시는 분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트레이닝 되어 있는 게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당연하지 않게 보는 트레이닝이 돼 있거든요. 꼭 그래야 일단 돼? 무조건 그거를 해보는 게 좋아요. 질문을 항상 던져주는 거죠. 이 물은 내가 왜 꼭 마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항상 있는 것마다 너무 당연한 거를 질문을 던져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을 내가 달성을 할 수 있으면 그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상하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 파봐야죠. 파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을 뿐 옳은 것은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찾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미래학자와 이야기를 해서 좀 너무 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절대 멀지 않죠? 네, 생각보다 되게 가깝습니다. 지금 특히 여기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자신들이 있다면은 10년, 20년 뒤에는 당장 영향을 받을 일이에요. 네. 명심하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네네.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너 숙제했어? 물어보지 마시고 어떤 생각하고 있니? 좀 더 생각 많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